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에 나온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국제결혼이 굉장히 화제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출산율 올릴 수 있는 대안이 국제결혼이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누군가 질문하신 건데 요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채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붕어 형님, 국결이 늘게 되면 출산율이 되려 소폭 상승해서 그걸로 국가에서는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우선 그 부분 이야기 이전에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어떻게 되고 국제결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국내 결혼 건수, 그러니까 작년 2022년이죠. 2022년 기준 국내 결혼 건수는 19만 1700건 감소했습니다. 여기 국내 결혼은 국제 결혼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의 결혼을 다 포함시킨 거야. 포함시킨 총합이 작년의 총합이 19만 1700건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율은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가운데 국제결혼,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과 결혼한 케이스는 16,700건이고 이것도 케이스를 봐야 되는 게 자,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 케이스가 12,000건 정도 되고 한국 여자 그리고 외국 남자 케이스가 4,600건 정도 됩니다. 둘 다 늘긴 늘었어요. 둘 다 늘긴 늘었는데 이쪽이 월등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쪽이 월등하게 많이 늘었어요. 이쪽은 약간 늘었고 이쪽이 확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결혼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야. 많아지는데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확실히 국가 입장에서는 국제결혼을 장려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장려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의 주요 그런 그 책임자들이 과연 우리나라 출산율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를까?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 국내에 있는 인구만으로 출산율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답이 없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는 출산율이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익금해서 그 사람들이 애를 키워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게 그게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사실 이런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청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민청. 이민청이 뭡니까? 외국에 거주한,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관이 이민청 아닙니까? 그걸 왜 만들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결혼 목적으로 넘어올 사람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국제결혼을 장려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지금 국제결혼은 건수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는 거예요. 되게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결혼은 한국 남자 여자 이런 결혼이 많아요. 그리고 뭐 남자들은 국제결혼에 관심 많은데 여자분들도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거를 관과하면 안 돼요. 절대 관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냐, 국제결혼을 통해서 넘어오는 대다수의 어떤 외국 여성들이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됩니다. 경쟁자가. 취업 시장에서 같이 경쟁한 사람이 돼요.
이거를 관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관가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봐. 외국인 여자들이 한국 남자하고 경쟁할까? 한국 남자하고 할까요? 아닙니다. 같은 여자끼리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저분들은 가리지 않고 다 한단 말이에요.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이미 검증이 됐어. 이미 뭐 공업 분야나 어떤 그런 노동 분야에서 외국인 여자들이 일 잘한다는 게 검증이 됐어요. 여러분 공장 같은 데 가보면 그 외국 여자분들 공장에서 일하는 거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공장 같은 데 가보면. 그리고 제가 전에 되겠지만 고속도로 포장이나 다리 공사 같은 거 있죠. 포장하는 거 있죠. 뭐 나무 심거나 하는 거. 거기에 보면 이제 일하러 오는 분도 있는데 젊은 한국 여자는 없고요. 이제 외국 여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얘기한 거 보면 한국말이 아니야. 피부색이 달라요.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뭐 하냐 하면 이제 묘목 심고 그거 이제 보따리 옮기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한국 여자들은 안 하니까 외국 여자들이 하는 거야. 하고 있어요. 그 잘해. 잘하니까 계속 하겠죠. 못하면 하루 하고 그만뒀겠죠. 근데 자기들 할 줄 알고 잘하니까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한 몇 달 동안 하거든, 작업이. 두세 달 하는데 그 작업 내내 하는 거예요, 내내. 그럼 어떻게 돼? 그게 한국 여자들이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자리인데 그분들이 들어오니까 일자리가 그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걸 절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4차 산업이 이제 자꾸 노동 분야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비집고 들어오기 쉬운 분야가 뭐냐 하면 이 사무나 서비스 쪽이야. 근데 문제는 사무나 서비스 쪽에 여자분들이 많이 분포돼 있어. 4차 산업이 가장 만만하고 지금 가장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분야가 서비스업, 서비스업. 서빙, 아니면 뭐 제조, 계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충분히 지금 4차 산업 들어오는 걸로 대체가 될 수 있어,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직 티가 안 나니까 그래. 아직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 숫자가 적으니까. 근데 숫자가 많아버리면 얘기가 틀려버립니다. 이게. 세 번째는 그겁니다. 그렇지만 해야 갈수록 국제 결혼 수가 증가하고 어느덧 국내 결혼 중에 국제 결혼의 비중이 한 20% 이상 차지한다. 이 부분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 사실 국제 결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지금 국제 결혼이 증가하는 건 사실 막을 수가 없어요. 일종의 문화처럼 돼버리고 있어. 상승기도 하고. 근데 지금 올해 뭐 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막 그렇게 많아지진 않을 텐데 서서히 많아지게 서서히. 국내 전체 결혼 건수는 줄 겁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 건수는 줄지만 외국 사람들의 결혼 건수는 늘어날 거예요. 외국 사람들의 결혼 건수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뭐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6년 7년 뒤에 이 국제결혼의 비중이 한국 전체 결혼 중에 20% 이상 차지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예상이에요. 지금은 한 10%잖아요. 10%. 10% 미만인데 20% 이상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4만 건? 네, 4만 건. 해마다 한 4천 건씩 늘어난다고 치면 한 6, 7년 뒤면 가능해요. 계산상으로. 올해가 아마 좀 많아질 거야. 올해가. 이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됐으니까 많아질 거예요. 올해는 내가 봤을 때 2만 건 넘을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한 매년 4,000건씩 넘는다고 생각해보면 한 6, 7년 뒤에 4만 건이 가능하다 이거 나와요. 근데 국내 한국인들에게 결혼 건수는 줄겠죠. 줄면 이게 무시 못하게 되는 거야. 이 갭이 점점 줄고 있어요. 국제 결혼은 늘지만 국내 결혼은 감소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야.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인들 결혼하는 것보다 국제 결혼이 더 이득이에요. 훨씬 더 이득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사실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게 더 이득이에요. 왜 이득이냐? 일단 출산율이 엄청 높아요. 국제 결혼하면 무조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불임이거나 아니면 한 명만 넣는다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딩크족이 된다거나 애초에 딩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계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국제 결혼의 출산율과 한국인들의 출산율을 하면 좀 극명하게 좀 심하게 차이 날 거예요. 이걸 비교시켜서 해버리면 좀 잔인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라 입장에서는 출산을 해주는 사람들한테 대우를 해줘야 돼요. 나라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국내에 정착하는 이제 국제 결혼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줄 겁니다. 지원을 많이 해줄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면. 왜냐면 그분들도 국적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뭔가 해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럼 해줘야 돼요. 나라 입장에서. 그럼 뭘 해주겠냐고. 일자리 같은 거 해주겠죠. 일자리 같은 거. 그러면 이게 일자리 경쟁에서 여자분들이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위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 이게 뭔가 현실화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여성들이 뭐 공장에만 일하다 보니까 뭔가 시기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시기상적 아니에요. 여자분들 좀 죄송한데 시야가 너무 좁아요.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사회적인 장님이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장인 수님. 이거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5년, 6년 지나가지고 외국인 여성들이 많아져가지고 덩어리가 커서 나라에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돼요. 뭘 해줄까? 우리도 여기 대한민국 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일 줘발라. 사람들 우대해줘야 돼. 왜냐, 출산해주고. 나라 인구에 기여하니까. 출산이 또 높여주니까. 명분이 있어요. 그럼 해줘야 돼. 그럼 명분이 없는 사람들은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굉장히 좀 거대한 카오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대한민국에 있었던 결혼의 가치관을 좀 많이 바꿔버릴 거예요. 한 6, 7년간에. 그리고 국제결혼 하는 이유는 따라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남자분도 아실 거야. 국제결혼하면 한국의 여자들이 시키는 그 사교육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사교육비가 훨씬 더 싸게 되죠. 우리나라 솔직히 사교육도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해. 가진 것도 없으면 뭐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려 하는 거야. 난 이 결혼하고 나서 문화도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자기들도 그렇게 빡세게 공부해보고 학원 다녀본 적이 없으면서 뭐 그렇게 학원을 쥐어짜내면서 보내려고 하는 건지. 경제도 어려운데 앞으로 사교육을 해가지고 그 사교육 받은 걸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게 확실히 좀 덩어리 커질 겁니다. 덩어리 커져요. 그래서 이 국제연애에서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생각을 해야 돼. 사회가. 현재는 지금 국제결혼이 막 그렇게 우리나라 결혼의 주류라고 보기 힘들겠지만 근데 이게 20% 이상 넘어가 버리면
어느 정도 주류가 되는 거예요. 주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힘을 가지는 겁니다. 국제결혼 하시면 힘을 가져. 이제 결혼식 가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20분 이상 돼버리면 결혼식장 가더라도 내 바로 앞에 이제 외국 여성들이 이제 드레스 입고 서 있는 거야. 결혼식장 가보면 결혼식이 20분 단위로 하나씩 있거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뒤에 대기하는 또 신랑 신부가 대기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 앞에 결혼한 사람은 외국 사람이야. 국제 결혼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야.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국가에서 출산율을 기대할 수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신에 국제 결혼이 많아야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죠. 많아야 됩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많아지길 바랄 거예요. 왜냐? 국내에 지금 결혼만 가지고는 출산율 답 없기 때문에. 답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국제 결혼이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